네, 5월 10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이어서 우리 증시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행인 네. 거는 오전장에서는 코스닥이 뭐 3% 가까이 빠지길래 그죠. 큰일 났다. 저와 같은 마음인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매해야겠다 하면서 투매를 하는 듯 보였는데 아니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더니 이 개인들만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워낙 변동성이 좀 극심해질 때 지수가 이렇게 이제 줄줄줄줄 흘러내리면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맞아요. 심리적인 동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대응하기가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올라갈 때도 내가 정말 몇 개월 동안에 잘 들고 있다가 급등이 나와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매도 버튼을 눌러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시세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배 아파가지고 그 종목 조정받기를 기다리다가 조정이 안 들어오니까 고점에서 이제 따라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면 또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서 하락을 하고 반대로 이제 급격한 이제 급락 조정, 하락 조정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참고 참다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막 3%가 넘게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 버리면 못 견디고 이제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이 잡히면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짜 털렸다. 이런 기분이 이제 들 정도로 지수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 분봉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상 오늘 장 초반에 워낙 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개파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3.4%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래 꼬리가 아주 길게 달려 있잖아요. 장중에 지금 양봉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분봉 흐름을 보시면 장 시작하고 30분 동안에 급격하게 소위 말해서 우리 패닉셀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주식을 집어 던지는 그런 이제 패닉셀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수가 830선을 딱 저점을 찍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2%나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 초반에 한 30분 동안에 급락 조정이 들어오면서 2550포인트까지 빠졌었다가 저점 대비해서 1% 넘게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오늘 미국장에 이제 다우 지수, S&P 500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또 다시 이제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지금 4%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요즘에 빠지기만 하면 그냥 무슨 4%, 5%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알파벳 이런 종목들 7대 이제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딱 3일 만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300조 원이 지금 증발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다. 오늘 미국 증시가 급격한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대부분 다 저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약간 긍정적인 변화가 좀 어떤 게 있었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처음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3.2%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3% 초반까지 이제 하락 조정이 좀 들어왔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4, 105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약간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저께 제가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었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대외적으로 지금 악재들이 계속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오늘도 한 0.2%, 0.3% 올라가다가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 국내 증시를 투매를 하다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저께도 매도 강도가 약했고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 보면 물론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하면 매도 강도가 많이 줄었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또 이런 시장의 단기 급락을 이용해가지고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IT 업종, 반도체 기판 종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빨간불 켜고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뭐 급격한 하락 조정 이후에 단기 저점 이제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시장이 이제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S공포 때문이잖아요.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세계 경기 침체,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내일 발표되는 이제 CPI 지표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도 내일 일단 CPI 지표 발표하고 나서 그러고 다시 한번 의미를 곱씹어 보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아마 내일은 분위기가 분명히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 뭐 미선물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중국 상해 증시 회복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급락을 하다가 낙폭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연중 저점을 어차피 뭐 한번 깨버렸잖아요. 우리 국내 증시가 네. 연중 저점을 깨고 난 이후에 이제 저점 회복 시도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이 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지만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 추세적인 저점에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매를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내동매매에 휩쓸려 가지고 패닉셀에 동참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매매는 좀 여러분들이 범하시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 영미 매니저님께서는 수요일 이후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투매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기판 종목들 오늘 빨간불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오전장부터 이렇게 종목들을 보니까 유일하게 좀 빨간불이 또 그쵸. 켜져 있는 게 또 해성 DS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오늘 시장이 얼마나 좀 급격하게 하락이 들어왔냐면 코스닥에 지금 상장된 종목이 뭐 한 1,400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장 초반에 하락 종목이 1,400개였어요. 와. 코스닥은 코스피 시장은 840개가 빠졌거든요. 네. 이게 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하락 종목 숫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빨간불을 켜고 이제 상승 전환을 하기 시작한 종목이 바로 이제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이런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최근에 워낙 실적들이 좋았잖아요. 해성DS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심텍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최근 시장 흐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에 뭐 해성DS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워낙 많이 빠졌었는데 해성DS가 오늘장 저점 대비하면은 무려 지금 거의 8% 가까이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심텍도 바닥에서 거의 지금 5, 6%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침에 낙폭이 생기다가 가장 먼저 이제 얘네들이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IT 섹터 안에서 빨간불을 켜고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들, 주가가 단기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가격적인 매력도 좀 부각이 되고 실적 펀더멘탈이 워낙 이제 좋아지고 있다. 제가 심지어 심텍이라든지 해성DS 이런 종목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우리가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해가지고 좋은 기대감이 이제 살아있으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기판 종목들은 뭐 어떤 종목이건 상관없이 펀더멘탈이 오히려 주가를 못 따라간다. 오.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계좌를 맞아요. 딱 열어보면 온통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갖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다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안 좋은 투자 습관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어차피 지금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종목과 못 올라가는 종목이 극명하게 엇갈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같이 얻어맞은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 조금 약한 종목들을 빨리빨리 쳐내고 빨리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게 지수가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계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 조정까지 충분히 받았겠다. 오늘 이제 확실하게 좀 저점이 잡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성DS뿐만 아니라 뭐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서키트, 인터플렉스, BH 이런 이제 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자. 뭐 손실투성인 계좌에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빨리빨리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을 통해서 계좌 손실을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전략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넉넉히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내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어제 편입했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종목 어제 그래도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 믿을 만한 구석 있는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도 오늘 거의 5%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일단 OSAT 외주 후공정 기업 중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먼저 지금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나 같은 이런 후공정 관련된 검사 장비 기업들, 테스나도 지금 플러스 전환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BI텍 같은 이런 8인치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 이런 기업들도 지금 플러스 전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도 다행히 낙폭을 이제 줄이면서 직전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좀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날 때 오히려 추세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종목을 공략을 좀 하셨다가 시장이 살아났을 때 수익을 좀 거두는 전략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제가 17,750원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현재가가 17,400원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한 1, 2% 정도 조정이 들어온 자리니까 오히려 17,000원 위에서 공략을 좀 해보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22,000원 정도 말씀드렸고, 풀 턴키 방식의 이제 OSAT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이다. 하반기 때 이 종목 주가가 저는 상당히 좀 돋보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 미리 조금 선점한다라는 차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은 하반기까지를 좀 바라봐보고 목표가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셈이 가장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네. 12,300원에 15% 보유하고 계세요. 네. 다행히 지금 10,000원 선을 깨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12,300원이면 뭐 그렇게 비싸게 매수하신 것도 아닌데 사실 매수하실 때는 거의 이제 추세 하단 부분에서 공략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조금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손실이 이제 조금 커졌는데, 사실 오늘은 저는 이제 웬만한 기업 같은 경우에 뭐 펀더멘탈이나 기업 내용에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면 웬만한 종목들은 뭐 보유, 특히나 이제 IT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니셈도 지금 추세는 많이 무너져 있지만 일단은 10,000원짜리가 좀 지지가 된다라고 보고 오늘은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반등이 좀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11,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해 보이니까 요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 내지는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좀 손실 최소화 전략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걸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셈은 11,500원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고려아연이 왔고요. 61만 3,800원에 비중이 거의 58% 손절해야 할까요? 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 종목은 좀 입체적으로 진단을 해드릴게요. 일단 좀 3분의 1 정도는 들고 계시되, 고려아연이 이제 사실은 뭐 아연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하는 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보유하시되,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종목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려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이런 대장주 하나는 반드시 좀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비중을 줄여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종목을 사시고, 그 외에는 나노 신소재라든지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 추가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2차 전지 종목 공략하는데 훨씬 좀 좋을 것 같다. 오늘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폭락 가깝게 다 맞아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도 분명히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뭐 한 2, 3% 많이 빠지는 종목이 뭐 3, 4%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고려아연 비중을 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한두 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같이 한 뭉치로 그냥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어차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뭐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다 이렇게 고려아연처럼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종목 교체하는 기회로 좀 속된 말로 좀 썩은 종목들 빨리빨리 좀 도려내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원샷 원킬 종목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뭐 역시나 제가 이제 조금 고집스럽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도 네. 이제 성장주, 오, 이런 분위기 저평가. 속에서도 이제 성장주를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1,400원 현재가로 제노레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노레이라는 종목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오.
근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한 56% 정도 이익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전분기 대비하면은 실적이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전분기 대비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아니 전분기 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영업이익이 좀 감익됐다라는 건 다시 이제 조금 실적이 좀 정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회사가 매 분기별로 항상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상반기 때는 실적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가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상반기가 이제 조금 비수기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분기 때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3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외형이 좀 커졌구나.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다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 반등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노레이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미래 좀 성장성, 실적에 대한 어떤 저평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 제노레이는 이제 메디컬 사업 부문 주로 이제 의료기기, 영상 의료기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덴탈과 메디컬 분야의 의료기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국내에 이제 유일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1위의 이제 시암 시장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1위를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년 이제 수출이 아주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릴 때마다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이디 뭐니 그런 건 상관없다. 수출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을 지금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분기, 2분기 때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금 해외에서 거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달러로 결제를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 있다가 지금 거의 1,300원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똑같은 물건을 팔고 1달러를 받았을 때 그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1,100원이던 게 지금은 1달러를 환전하면 거의 1,300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도 늘어난과 동시에 환차익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반영되는 게 바로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고마진이거든요. 물건 하나를 팔면 이제 남기는 게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 효과까지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과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혹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또 소개해드리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연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한 875억 정도, 영업이익은 이제 183억. 아까 1분기 영업이익이 제가 30억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연간으로는 180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볼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15%가 넘게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만원 구간에서 하단 지지력이 이제 발휘가 좀 됐고요. 1,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일자 목표 가격은 딱 전고점 11,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 제노레이였고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판세에 대한 거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과연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지금 저점이 잡힌 상태로 끝난다면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종목 교체 전략 시장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빨리빨리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장 끝나자마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